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원천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용 소프트웨어는 빨리 모방하고 따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천을 하는 기업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완성이 되고 나면 베끼거나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상상은 결국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고, 이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작과 끝, 창업 이후 7년 동안 국내 최초,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선굵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 AI인데요. 페르소나 AI의 대표이사님 유승재 대표님과 그리고 윤석주 이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페르소나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페르소나 AI는 컨버세이션 AI, 대화형 AI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천 엔진을 개발했고요. 이 엔진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 그리고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AICC라는 분야를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또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인공지능 열기가 좀 식은 것이 아니냐. 사실 주식시장 이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올 한 해 주식시장 이슈를 좀 보면은 AI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헬스케어 이런 테마와 섹터주들이 계속 이제 손바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사실 견고한 그런 섹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조사 및 IT 자문업체인 가트너라고 하는 업체가 매년 10월이면은 차년도 IT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걸로 기사가 나왔고요. 딱 10개를 선정해가지고 내년도 차년도에 이제 전략 기술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AI 관련된 이슈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IT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AI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좀 깊게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생성형 AI의 투자 시장은 약 18조 정도로 커지고 있고요. 또 대화형 AI 시장,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분야 안에서도 대화형 AI라고 하는 이 작은 시장 분야 하나만 해도 약 46조로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챗 GPT 때문이고요. 그 열풍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AI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조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글로벌 1, 2위 업체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포진해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자료 보면은 글로벌 포럼 같은 곳에서 발표된 자료가 경쟁력 순위 6위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굉장히 좀 매서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이제 큰 행사에서 금붕어 사진을 띄워놓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자극성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인공지능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슈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AI 관련 스타트업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AI 스타트업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한 가지 영역만 가지고도 그 안에 뭐 이미지, 코딩, 여러 가지 뭐 영상, 다양한 생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뭐 게임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문화, 산업별로 다 만나면서 폭발적인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하게도 엄청난 창업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대중들이 그 생성을 필요로 하는데 잘 하고 또 자신들의 기업에서 활용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AI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한 걱정,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가 요즘에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건데,
AI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이 뭐지? 그냥 핸드폰에 담기는 그런 소프트웨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로봇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처럼 AI도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범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영역이 이제는 뭐 보고서를 써주기도 하고 요약이나 번역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정부 과제까지도 대신 써주고요. 그리고 광고 카피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법률이라던가 의료라던가 네,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연어를 가지고 만들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법률이나 의료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거꾸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다 침투가 돼서 쓸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제가 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가더니 엄마한테 지우개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픈 AI가 만든 챗 GPT에 들어가서 왜 또 사야 되는지를 엄마한테 설득할 수 있게 문장을 써줘 라고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 분야 자체가 이제는 층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뭐 노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개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AI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걸 받는 주체는 인간이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모두 기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머신 커스터머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율적으로 무언가 협상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재화와 상품을 구매해서 그 맞는 값을 지불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비인간 경제 행위 자체를 머신 커스터머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회사 탕비실에 뭐 간식이나 티 뭐 이런 거 구비하는 분들 담당자분들 지정되어 있으신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이거 떨어졌는데 뭐 사야 되지? 그냥 맨날 먹던 거 살까? 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탕비실에 구비되는 간식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비치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계 고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적일 수 있는 게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동으로 주차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들이 과거에는 비용을 받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까지도 이제 그런 개념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AI가 만들어질 거고 나의 AI가 어디 가서 비용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쓰기도 하고 벌어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어떤 개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뭐 AI 반도체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도 좀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AI 반도체는 무인 자동차나 로봇, 휴대폰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면서 그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AI 반도체 산업은 커질 전망이고요. 그렇지만 AI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컴퓨터로 치면 서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AI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서버인 거죠. 그걸 작게 만든 게 AI 반도체인 거고요. 근데 그 반도체만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AI 반도체 안에 소프트웨어 엔진을 넣어서 AI 인베디드 반도체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교인 MIT에 가면 거북선이 비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거북선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도 정말 완벽하지만 내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거북선에 대한 무서운 일화들 그리고 조종하는 어떤 병사들 그런 훈련법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기술력만 가지고 하드웨어로 경쟁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우회적이고 더 좋은 또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형태 그냥 반도체만 꽂으면 어떠한 서비스든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은 AI 인베디드 반도체 시대로 저희는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정말 이 AI 반도체가 포진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 우리나라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멀다라고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평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보면은 이제 CPU, GPU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단계가 FPGA라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의 뇌신경 구조를 따라서 만든 뉴로모닉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원천 엔진을 갖고 이 엔진을 반도체에 심는 거를 2단계에 해당하는 FPG 반도체에 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자체를 전산화시켜서 병렬 처리로 굉장히 연산화쉽게 해서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우리나라 기술 회사들이 있다면 글로벌로 나아갔을 때 또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F 영화를 보면은 이게 정말 뭐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거가 좀 있을지 대표님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인공지능 하면은 어떤 정말 상상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수준의 AI는 그러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뭐 일을 줄여주는 형태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려면 AGI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레벨에 되는 것을 이제 AGI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ASI라고 합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SF 영화처럼 어떤 존재가 생기는 거고 이미 AGI를 샘 알트만이 최근에 오픈 AI를 창업한 샘 알트만이 최근에 만들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폐기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잘하면 AGI의 시대가 접어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챗 GPT를 활용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로 깜짝 다들 놀랐는데 정말 많은 또 서비스들과 어떤 그런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직 그 AGI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인간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더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인간은 고대 그 그리스의 이카루스의 꿈부터 시작을 했는데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거쳐가지고 결국 하늘을 날게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비행기라는 수단은 굉장히 좀 대중화된 이런 하늘을 날 수 있는 수단이 됐고요. 인간의 상상은 결국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고 이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역사를 말하면 약 70년 정도 역사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 85년도에는 신경망, 2000년대부터는 이제 자연어 처리, 대화형 AI죠. 그리고 2010년에는 딥러닝, 그리고 2015년부터 가상 비서 시대,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생성형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붐은 탐색과 추론, 그리고 2차 붐은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의 영역을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 그 3차 붐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망 형태의 AI 모델이 나왔고요. 그 4차 붐은 생성형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그리고 10년간은 계속해서 생성형 AI가 그리고 또 초거대 AI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더 정교해지고 이제는 우리 삶에 정말 AI가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는 특정 서비스에 들어가야지만 적응을 했다면 이제는 뭐 거리를 지나다가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자주 쓰는 핸드폰, 기계 모든 면에서 AI가 정말 서비스를 이용받는 그렇게 삶에 다가온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예술 부분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성악가 조수미 씨께서 공연을 하셨는데 피아니스트가 AI였어요. 그러면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AI 공연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 조수미 씨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나요? 조수미 씨의 노래.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예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툴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체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AI의 상상력은 결국 인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거를 아는 사람이 좀 돈을 벌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좀 있으셨는지 또 좀 궁금해요. 이걸 네. 이콜 페르소나 AI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동시에 어미닭과 안에 있는 병아리가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알을 깨워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서로 도와야 순조롭게 좀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LLM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또 보안 유출 문제도 있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서버 운영비로만 9에서 10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오픈 AI의 올해 예상 매출이 1.7조 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 라고는 하지만 정말 LLM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서버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LLM을 정말 쓸 수 있게 이거 CPU 안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경량화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좀 글로벌적인 트렌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조화롭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페르소나 AI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페르소나 AI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또 상장한 AI 회사들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알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원천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용 소프트웨어는 빨리 모방하고 따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천을 하는 기업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완성이 되고 나면 베끼거나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원천을 하는 기업들을 잘 투자도 해주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서 시장에 또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회사에는 정말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페르소나 AI 두 분 모시고 함께 인공지능 산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5회차 남았습니다. 네, 다음 2회차 때는 AI가 지니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비롯해서 해외에는 또 어떤 지금 상황인지까지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